지금 뭐 곳곳에서 영끌족들 죽어간다, 집값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대세 하락은 아니다, 혹은 뭐 조금만 떨어진다, 심지어는 떨어질 요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말 없는지, 그리고 이 현황이 장기적으로 갈 건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이게 정말 대폭락해서 정상화로 가는지 일시적인 조정인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지금 영끌족들 죽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대출 상환액 연내 30에서 40% 급증 예상된다. 보면 뭐예요? 당시 5억 7천 대출한 차주가 지금 249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 7, 8%대는 생소한 일이다. 근데 나올 가능성 높죠. 특히 영끌족 몰린 지역들일수록 하락 거래가 커지고 있다. 자, 1억 낮춰도 안 팔려. 근데 노도강이야 서울이니까 영끌족 끝물도 아니었어요. 2018년 말에 끝물이었는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예전에 그 버블7처럼 터지고 슬슬 풍선효과 나타날 때 터지는 건데, 풍선효과를 어디까지 늘려놨어요? 평택, 의왕, 화성까지. 그런 데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거주 여건이 좋아서 가격이 뜬대요. 얼마나 좋았던 광교 이런 데 5억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장난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번에 한번 다뤘던 기사죠. 바엑스 폭락 조건 하나도 없다, 집값 빠슝 하고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팔려는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지금은 아니죠. 거래량 보면 답 나오죠. 아니, 팔려는 수요를 나타낸 게 매물인데 매물 늘어나고 있고, 자, 매수 수요를 나타낸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 일시적으로 늘었죠. 3, 4월 늘었다가 5월에 살짝 꺾이고 있죠. 근데 아직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팔려는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많으면 매물이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가 하락해야 한다. 일단 전세는 하락하고 있죠.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하락하고 있지만 하나 더 없다. 저희가 집값 하락을 예측한 게 이제 3년 반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뭐 5년이니 10년이지 하는 인간들은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되고, 뇌에 문제 있어요? 날짜 계산도 못하게? 예측하던 순간 때부터 하락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계속 올라갔죠? 근데 저희가 그때 예측했던 것들 뭐였어요? 예상했던 것들. 첫 번째는 가계부채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럴 때 보통 정점 찍고 떨어지고, 그게 이뤄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변수가 생겼던 거죠.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지금 2년 3년 뒤에 다 맞아가고 있죠. 사실은 그때 맞았던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요 이야기들 맞아요? 요거는 저희처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현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래요. 딴 세계 살다 오시나 평행 세계 살고 계신가? 결국 오른다. 내 집 마련 적기. 여러 개 따라 주택을 매입하거나 청약을 노려라. 말할 가치도 없다. 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 이것도 과거에 올랐다. 과거에 금리 올라갈 때 올랐다. 어휴, 이만큼 든든한 말이 어딨어요. 거품이 거치면서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충격 없이는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자,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보면 어때요? 거래량 감소하고 매물 늘어나고 있지만 사려는 수요가 더 많다. 금리 올라갈 때 집값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상승장에서는 심리가 언제 꺾여요? 여기 여력선이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또 여력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력의 한계는 있죠. 그래서 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게 길어지면은 장기적 하락세로 바뀌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여력을 넘어서서 떨어지는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여력선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집값 하락으로 바뀐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요, 과거에는요 원금이 작았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를 보면요 과거 당시보다 2.5배가 넘어갔다. 그러면요 10억 빌린 사람이랑 25억 빌린 사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는 금리가 7%고요 지금 뭐 4%죠 10억에 7%면 얼마예요? 7천. 근데 지금 25억에 4%면 얼마예요? 1억이죠 자, 여기까진 그렇다 치자. 크게 차이 안 나네. 훨씬 더 많이 빌렸는데도. 여기서 금리 1%씩만 오른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8천만 원 되죠. 근데 여기는 1억 2,500만 원이 돼요. 차이가 확확 벌어지죠. 그래서 원금이 클수록 금리 인상에 더욱 타격이 크다. 그리고 과거 가격이 오를 때는요 갈 곳 없는 자금들 한탕 크게 치고서 빠진 자금들이 많았죠. 어디서? 닷컴 버블에서. 근데 문제는요 이번엔 어때요? 닷컴 버블에 물론 물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코인 물린 지 한참 됐죠. 주식 물린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유입이 됐느냐? 아니죠. 물렸죠. 왜? 그때는 닷컴 버블 주식에 막 들어갔다가 주식 망하고서 그 돈이 쭉 빠져서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온 건데, 지금은요 그게 빠져서 부동산으로 들어올 상황이냐? 아니죠. 시중 부동자금만 늘어나죠. 부자 된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을 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김대중 정부에서 IMF 터지고 나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완화해 준 것도 많았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그때 터졌고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이 꼈고,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금융위기 같은 경제 충격. 자, 물가가 금융위기 때보다 낮나요? 아니면 가계부채가 그때보다 적나요? 폐업, 자영업자 힘든 것들, 한계기업, 뭐가 금융위기 때보다 양호한 상황이죠? 금융위기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터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천천히 떨어지니까 위기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때보다 더 지금 상황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허위 매물 시절보다 더 쌓여가는 매물. 자, 그래서요 1년 전이랑 막 비교하고 2년 전이랑 비교하고 이딴 거 믿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이후로 보라고 했어요? 늘 2020년 9월 21일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월세 매물이 다 감소했다. 다 개소리고요. 9월 21일 이후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이었습니다. 전세 매물. 즉 수요보다 매물이 많다. 공급 과잉이었는데 계속 지금 막 허위 매물 빠진 걸 가지고 전세 매물이 저기 임대차법 때문에 빠졌다 이딴 식으로 매물을 이야기하면 부동산 기자의 자격이 없고, 그걸 알고 이야기했으면 더더욱 자격이 없죠. 12만 건이었는데 허위 매물 단속 이후 6만 건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다? 12만 건대. 매물이 더 쌓여가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 가릴 것 없이. 그리고 강남 하락세로 전환했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강남은 뜬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말이. 처음에 뭐예요? 서울은 뜬다. 그래서 강남권은 뜬다 했죠. 강남 사고 하다가 강동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송파 떨어져 나갔죠. 강남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서초만 남았죠.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근데 왜 서초는 계속 올라요? 서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많으니까, 그리고 재건축이 많으니까 심리도 조금 더 조장이 되고, 특히 서초의 재건축에는 그분이 계시죠. 그래서 보면 서초에서 가격 상승하고 있다. 대형 단지들 고가로 거래했다. 그 단지들 보면은 대부분 거기더라. 아크로 모 거기 단지 아니면 거기 입김가는 반포 자땡 뭐 이런 데만 계속 신고가 찍고 있더라. 그래봤자 요거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몇몇 거래 가지고 쭉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특히 서초 강남에는 매매가격 지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2건 이상 거래돼야 되는데 2건 이상 거래된 걸로 신고해놓고 하나 취소하죠. 중복거래라고. 지수 올라간 다음에. 강남 서초는요, 중개인들이 돈 벌려면은 대가리가 빨리 돌아가서요 가진 꼼수를 다 알려주던 지역이다. 예전에 9.13 대책으로 DSR 강화되니까 매매사업자로 대출 많이 받는 법, 이런 것들 다 강남에서 퍼졌죠. 또 뭐 했어요? 전세 스와핑 뭐 이런 별 꼼수들 다 쓰던 게 어디서 나왔어요? 강남 공인중개사들이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금리 12에서 15개월 후 집값에 반영된다. 그런데 지금 금리 올린 지 11개월 차죠. 빅스텝 나올 상황이고. 근데 안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배짱 효과로 버티니까. 실거래가 떨어지는 애도 배짱 허위 매물이 많다. 예를 들어서 삼성 힐스테이트 여기가 직전 거래가 대비 6억 9천 떨어져서 20억 1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거 직거래라고 말 많았죠? 직거래 가격 띄우는 것도 많은데, 근데 호가 보면 28억에서 30억. 안 내리고 버티는 거 같죠? 안 내리고 버티는 이유 뭐예요? 저기서 호가 내려버리면 진짜 집값 떨어지거든. 그래놓고서 어떻게 파는 거예요? 몰래 뒤에서 이거는 직거래고 증여성 거래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몰래 분산시킨다든가, 누구 하나 호구 걸려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뒤에서 몰래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것만 싸게 팔고, 그런 상황이죠. 송파구 올림픽 패밀리타운 직전 거래가보다 2억 6천 내렸는데 호가는 안 내린다. 배짱만 부리는 거다. 팔지도 않은 사람들. 노원에 예전에 그런 일 있었죠. 노도강 한참 뜰 때 내놓을 생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요 최종 거래가 5억인데 실거래가요 단지 6억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거기 있는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지금 당장 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쨌든 집값 오르면 좋은 사람들, 노도강 들어가지고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 당신들 7억에 올리세요. 그러면은 이 6억 매물이 싸 보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판다. 그럼 실거래가 올라갔죠? 올라가는 추세인데 호가가 7억이다. 아, 여기 7억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 만들었죠. 그래서 호가로 버티니까 한 1년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면은 거래 더럽게 안 되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에 뭐 온다고 그랬어요? 전세대란. 불보듯 뻔하다고 하죠. 언제? 6월. 탈서우라. 8월 앞두고 속도 붙는다. 왜? 전세대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탈서우라. 6월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8월에 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9월부터였죠. 그 말대로라면. 그런데 8월 31일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면은,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전에 알아보기 시작하죠. 나 집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3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5월 31일. 그러면은 6월이면 이미 전세 대란이 나고 있었어야 된다. 근데 6월에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8월 전세 대란 계속 징징냈죠? 언제 없어졌어요? 6.21 대책. 왜? 전세가 떨어지는 이유는 규제를 완화해서 전세가가 떨어진다 라는 프레임 만들려고.
언론이 정부 하는 것들 막 지금 다 그렇게 밀어주려고. 그래서 앞으로 규제책 못하도록 자꾸 심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금리 때문이었고, 전세가가 폭등하는데 그나마 덜 올라갔던 게 임대차 3법 때문이었다. 전세가가 폭등했던 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년 7월 31일부터가 아니라 20년 5월부터였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임대차 3법 그 전에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비싸게 내놔가지고 5월부터 오른 거다. 뭔 개소리냐. 임대차 3법은 7월 29일날 나와서 31일날 날치기 통과라고 그 난리 쳤던 인간들이 5월에 무슨 임대차 3법이 나와요. 그래서 8월 전세대란 난다고 하는데 개뿔도 아니었다는 거 나오고 있죠. 지금 금리로 인해서 전세가 떨어지는 거, 역전세 대란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요, 8월에 기다리고 있는 건 전세 대란이 아니라 뭐다? 집값 폭락 대란. 왜? 딱 1년 되는 시기니까. 결론. 자, 집값 떨어질 요소가 없다. 금리 오를 때 집값 올랐음.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 안 오면 안 떨어짐. 요 프레임들 지금 잡고 있는데요. 자, 금리 올랐을 때 집값 올랐음. 결과 나왔죠? 12에서 15개월 후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금리 정점까지 찍고서 집값 떨어져서 금리를 내렸는데 그거를 금리 인상이라고 보지 않는 게 분석인데, 그거를 거기서 끊어서 분석하고 그딴 식으로 분석하면은 항상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금융위기 아닙니다. 금융위기보다 더 심하죠. 자, 집값 떨어질 요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자, 이거는 매물과 거래량 보면은 답 나온다. 거짓말들만 하고 있다. 그리고 8월에는 그들이 원한 대로 대란이 난다. 다만 전세 대란이 아니라 폭락 대란이 시작될 것이다. 왜? 대외적인 요소. 여기 와가지고 또 이거저거 이야기하는 인간들 있어요. 다 그거 반박해놨는데 니들이 영상을 좀 똑바로 보고 찾아봐라. 제가 영상을 저런 거 반박하느라고 한 24시간짜리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뭐 집값이 떨어지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24시간짜리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니들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다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여기 와서 또 댓글로 시비 걸어봐라. 되겠냐? 너네가 말하는 것도 이미 다 반박하고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와서 그 내용 빠졌네 하고 댓글 달고서 정신승리하지 말고 좀 찾아보고, 이야기 안 하고 정말 생각 못하는 거 있으면 달아라.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반박도 못하면서 자꾸 프레임만 만들지 마라. 이미 상승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건 다 반박되고 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부분만 보시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앞으로 뭐가 시작될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